여기 답안지를 문항별 정답률을 딱 보니까 거기 뭐 그 지적에서 그 50번, 뭐 51번, 52번, 그 다 53번까지가 그 40% 미만인 걸 이제 저기 이제 발견하고 제가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그 50번 있죠? 50번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입니다. 뭘 암기해야 되는데 일단 뭐가 나오면 그 지적 전산자료 이용 나오죠? 그 전산자료 이용 나면 기본 틀이 뭐가 문제가 나오면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 틀이 뭐냐면 일단 뭘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심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심사. 뭐가 필요하다?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제? 승인 받아요. 승인.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기본 틀을 이해해 두시고 전산자료 이용하게 되면 심사는 누구한테? 관계 중앙 뭐예요? 행정 기관장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 승인 입자 이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심사해야 된다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심사가 필요하고 이 승인 받을 때 여기 이제 뭐예요? 단위 따라서 전국 단위라든가 시도라든가 시군구 있죠? 그때 여기 무슨 단위일 때 이거 전국 단위일 때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뭐라고? 소관청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괜히 이거 갖고 뭐예요? 그 반지 축적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이대로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자, 뭐가 나오면 전산자료 나오게 되면 뭐가 심사 다음에 뭐가 이제 승인 얘기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계중앙기관장하고 뭐예요? 그 급이 같으니까 뭐만 받으면 되지 승인만 받으면 되지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심사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51번은 뭐 좀 어렸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하여튼 개별 공식 있고 그 다음에 자 52번은 왜 틀렸냐면 그 가로 속에 집어넣기를 안 봐서 틀렸다고 이제 이해가 되니까 뭐 요렇게 얍삽하게 요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명색이 대공인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쪼잔한 놈이 하도 많아갖고 하여튼 절대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산 처리에 의한 것은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보관한 것이고 자 어디에다가 정보관리체계 대형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고 종일이 된 그 소관청은 종일이 된 공무원 자 서거에 보관하는 거니까 차이점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53번도 자 53번도 뭐예요? 53번도 자 축척은 절대 자 지번부여가 어떻게 하니까 신규등록과 등록전화는 인접지본본에 부번 붙이니까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번부여주기다. 그래서 축척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되니까 어디에 그 지번부여적 인접 지번부여적과 같아야 되지. 종전 아니 그럼 뭐로 등록전을 해요? 그 축척 그대로 쓰려면 말도 안 되지 지금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57번하고 아까 57번은 아까 뭐였어요 이거? 자 절대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신청이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8번은 그게 여러분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이동이 아니라 뭐라고? 토지 소유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문제풀이 이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풀어봤으니까 틀린 문제 있죠? 아무리 쉬워도 뭐예요? 본인이 뭐 하면 틀리면 계속 틀려. 아무리 어려도 찍어서 맞으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건 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제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 서울대 법대 가고 이런 놈 있죠? 걔네들은 꼭 틀리면 시험제.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뭐 복사기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 복사기 이런 게 흔치 않았던 시대니까 그때도 컴퓨터도 잘 안 나왔던 시대니까 이거를 뭐 해서 이거를 가위로 오립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못해요. 왜? 뒷문제도 틀려갖고 오일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은 내 문제 안 틀리니까 그걸 다 오려갖고 다 붙여갖고 감옥별로 붙여갖고 그거 다 오답노트 그거만 하기로 하더라고. 나중에 저기 하려면 시험 볼 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다 오릴 수 없었고 그냥 시험지 같은 거 다 묶어놓고 보고 했는데 참 하여튼 뭐 한 것만이라도 틀린 거는 또 틀리니까 항상 틀린 거는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그 문제가 이 문제 보면 이게 답이다 이걸 꼭 머릿속에 저기 하지 않는 한은 계속 틀려. 계속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 항상 뭐 하라고? 항상 그 머리 구조를 뭐예요? 바꾸기 위해서는 그 한 5번을 봐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봐서 이건 이게 답이다. 이건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서 머리 틀을 안 바꾸면 계속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50 몇 번은 58번도 자, 58번이 방금 그 얘기했죠? 그거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61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61번도 많이 틀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보자. 그 뭐하고만 나왔어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대장 나오죠? 1차지 아니할 때 등기관은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일반적으로 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하고 등기 신청하는데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썼는데 같이 첨부한 뭐라고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안 받겠죠. 기본이 원리죠. 근데 자 거기 2번을 보시면 그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자 누가 그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어디에다가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뭐라고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통지한다는 게 그죠?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건물 뭐라고 이거 건물 멸실 등기할 때 반드시 건물이 멸실됐죠? 그 반드시 뭐예요? 대장을 첨부한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참고로 해두시고 이 61번 문제는 세모에 넣습니다. 세모. 자 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61번은 세모 표시해 두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뭐예요? 2번은 무조건 뭐예요? 2번 내용은 자 봐두셔야 되겠죠? 2번 앞에다 작은 배 해놓고 뭐가 맞추면 소유권 등기에 관한 사항이 맞추면 어디에다가 대장소관청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갖고 대장의 소유권을 바꿔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세금을 제한세는 누구한테 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지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이제 법원직 쪽에서도 다음 중 뭐에 등기 절차상 틀린 걸 해서 이렇게 3번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지상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 후 자 이전 등기 마치면 어디에 대장소관청에 뭐 한다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지한다. 그러면 이 지상권 등기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 맞춰서 대장소관청에 통지한다? 잘 보세요. 어디 대장소관청에 통지를 한다. 등기소에 통지한다 그러면 뭐예요? 고치란 얘기겠죠? 고치란 얘기가 아니야. 아니 소관청에서 등기소를 촉탁이니 뭐예요? 통지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고치란 얘기고.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으로 자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서로 뭐예요? 자 하는 일이 다른데 뭔가 통지한다는 건 뭐라는 얘기니까 고치란 얘기예요. 고치란 얘기. 고치라면 말 그대로 뭐예요? 대장이 뭘 고치라고? 대장의 오른쪽엔 소유권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고치란 얘기죠? 근데 무슨 등기 마치고 지상권 등기 마쳤는데 고치랄 게 뭐 있어? 이게 틀린 말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런 걸 답으로 못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어디서 뭔가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통지한다?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통지한다? 촉탁한다? 뭐하라고? 고쳐라는 얘기예요. 그 고치라고 하는데 이건 고칠 게 아니지. 이해했죠? 이제 그걸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이런 게 또 지금 올해 이제 법원직 쪽에 문제 나온 거 보니까 그걸 이해해 두시고 절대 뭐예요? 자, 2번처럼 소유권 사항은 뭐예요? 고치라고 보내줘야 된다. 통지한다. 그다음에 거기 3번에 이제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건물이 멸실된 거 건축물 대장 첨부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진 거쳐갖고 건물이 부존재하다는 거 없어졌다는 걸 뭐 확인하면 되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꼭 뭐예요? 대장을 꼭 첨부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토지 멸실 경우에 반드시 뭐라고? 자, 대장을 뭐 하는데 토지가 멸실되는 게 극히 드물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토지가 멸실되는 게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건물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은 뭐예요? 자주 뽀개고 짓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게. 자, 왜? 번거로우니까 뭐예요? 뭘 찍어서 사진 찍어갖고 뭐예요? 건물 멸실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가보니까 제가 시골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한번 여행 가다가 놀란 게 뭐냐면, 버스가 그 오지에 뭐예요?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 참. 그러니까 만약에 나올 때 그 버스 놓치면 언제? 그 다음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 기사님들 착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5일장 같은 거 있을 때는요, 이 차가 천천히 가. 왜 그런가 했더니 성황당 고개 말에서 할머니가 장사할 거 미고 이렇게 저기 하죠? 그러면 차가 신장돼서 차가 가게 되면 뭐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고 소리 질러. 소리치고. 그럼 버스가 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와. 그래서 그 옛날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한번 그 친구들하고 놀러와갖고 내 버스가 후진하는 건데 처음 봤 가다가 하면서 할머니다 그러면서 버스가 후진해갖고 뒤로 가더라고. 그러면 대부분 읍사무소가 다 어디 있어요? 읍 도심지에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직원들이 건물이 멸실된 걸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차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쉽지 않아, 그거. 그러니까 못 찍어오라 그래, 이게 지금. 사진 찍어오라고. 이런 경우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지금. 꼭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이렇게 뭐만 찍어도 된다니까. 사진 찍어와도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지금도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도 어딘가는 저기예요. 어디만 제가 청주만 가더라도 저 택시 안 타고 뭐 시간 좀 널널해 갖고 요즘은 이제 문제풀이 하니까 널널하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버스가 40번 만에 오는 거. 그다음에 뭐라면 몇 번은 뭐냐면 200 몇 번인가는 2회라고 써 있어요. 하루 종일 몇 번 다닌다는 얘기예요. 2번 다닌다는 얘기예요, 2번.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땅은 안 되지만 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 공무원들이 가기 불편하시니까 뭐라고 이거 그냥 자 대장 첨부하지 않고 사진 찍어 와도 된다는 얘기고 근데 토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거 대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5번에 소유권 였는게 신청할 경우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 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 전부 첨부한다 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몇 번하고 2번하고 몇 번뿐이 없다는 게 이거 5번만 이해해 두시고 답은 몇 번이라고 자 답은 3번이다. 근데 자, 62번 문제는 크게 별표해 두시고 뭐에 관한 얘기니까 부기등기에 관한 얘기니까 잘 봐두자죠.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근저당권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 설정 등기의 질권의 부기등기야 자, 그 질권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 미친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이렇게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 이 사람이 근저당권 근저당 설정 등기에 누가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받을 돈 갚아라라고 요구하시는 무엇을 채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만약에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 대항하기 위해서는 1-1번 근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 해야지만이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권리질권은 항상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 해야지만이 부기 등기 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다음에 자 2번 표제부에 실행하는 분할이나 합병 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를 한다 그랬죠? 왜? 표제부는 표제부는 항상 부기 등기 자체가 없어요. 표제부는 항상 뭘 하니까 주등기를만 해요. 그 표제부에 하는 등기 중에 대표적인 게 2개예요. 하나는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또 하나는 멸실등기. 하여튼 멸실등기하고 딱 2개 있어요. 멸실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항상 표제부는 무슨 등기를 한다고? 주등기. 항상 주등기.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자, 변경 등기죠?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하는 거 이거? 부기 등기를 해, 부기 등기. 근데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승판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기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전세권에 전세금이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왜? 6천에서 1억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이 아래 1-1번에서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에서 얼마? 자 이렇게 6천만 원이 1억이 됐다. 1억이.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부기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누가 있어요 이거 이순위권자 저당권 등기 이순위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순위권자가 있으면 여기에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변경 등기 하죠? 얼마라고? 1억이라고. 이걸 뭐로 할 것인가? 얘가 승낙은 안 하면 주등기. 그죠? 얘가 승낙하면 부기 등기고 이승판의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 등기.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원칙은 원칙이 부기 등기고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 없으면 주등기. 자, 없으면 등기 못한다. 그게 아니라 없으면 한다? 주등기를 한다. 그다음 4번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일부 전부를 전전치 할 수 있으며 이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동의 없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래서 일단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전하지 말자고 뭘 맺었으면 특약 맺죠? 특약을 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거. 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특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지상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특약은 없어요. 왜?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그건 계약상 특약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차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되면 맛이 되면 부기등기를 한다고? 짓고 맞산다. 그래서 우리가 자 수업 시간에 주로 배웠던 게 뭐냐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절대무효 절대취소가에 의해서 만약에 뭐예요? 갑에서 을로 뭐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전등기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갑에서 을로 뭐가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 된 거에 대해서 갑이 소송해서 판결받고 이등기 말소하죠. 근데 누가 을구에 뭐라고 1번 있으면 일단 여기 저당권 등기 있죠? 정의다 하게 되면 이등기 말소 때 이게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죠? 근데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이걸 괜히 했구나. 자 여기 이거 지웠어. 여기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자가 여기 1-1번에서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어? 자 1-1번에서 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갑이죠? 소유권이 갑이다. 그러면 갑인데 뭐예요? 저당권을 뭐 할 때? 말소할 때 말소하죠? 그 부기등기로 뭐예요? 이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거 이전됐죠? 이전됐으면 당연히 의무자가 누구랬어요? 이거 정의 의무자죠? 이등기 주등기 말소할 때 의무자는 정이고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댔어요? 이거 직권 말소하죠? 항상 뭐 말소할 때는 주등기 말소할 때는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어? 그렇게 자 이해해 주시고 몇 번? 3번이다. 그다음 6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있죠? 꼭 큰 별합니다. 큰 별. 63번 크게 별표해 두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1번에 뭐예요?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면 뭘 받더라도 공용제를 받는 경우에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랬죠? 왜? 사건의 목적이 개인 하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 하체를 갖고 있죠. 근데 자 등기 대상은 뭐예요? 남한테 팔거나 저당권 가능해요. 자 공용제는 받아요. 뭘 못한다고? 남한테 빌려주면 안 돼. 왜? 그 국가가 관리해야 되니까 하청. 이해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도 뭘 공용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하천이다. 그다음 2번 일필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자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줄쳐보세요. 분할을 선행하지 아니하면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뭐는 못해요?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못한다. 반대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일부 자체 전부 중에 뭐가 하나 안 돼? 일부가 되는데 소유권하고 뭐예요? 자 저당권 등기는 항상 뭐예요? 분할하지 않으면 일부할 수가 없는 성질이다.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자 밟기 전에도 그러니까 분할하지 않더라도 건물 일부에 대한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왜 그랬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예 뭐가 안 된다고?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4번은 뭐예요? 볼 거 없어요. 풀어볼 거 없고. 단지 뭐예요? 규약사항 공용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그냥 그 1번 있죠? 1번은 뭐예요? 항상 규약사항 공용분은 뭐 만든다고? 표제 만든다. 1번은 기억하세요. 1번, 자, 1번은 자, 줄쳐놓고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다만 4번 답인데, 자, 만약에 그 공용부분 규약이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만약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게 구분 건물 있죠? 이 구분 건물 중에 무엇을, 이 101호를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약속, 규약을 정해놓고 이걸 뭐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용하지 않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용하니까 우리가 흔히 뭐예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각자 전유분 표제부와 뭐예요? 갖고 일구가 있는데 왜? 마음대로 자기네끼리 뭐 자기 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지 못하도록 팔지 못하도록 뭘 안 뒀어요 이거. 갖고 일구 표제만 뒀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규약을 이제 폐지하고 이제 우리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 이거 팔아먹자는 얘기야. 그 팔아먹자 그랬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등기부 있어야죠? 등기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뭐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자, 절차상 이전 등기가 필요한데, 이 등기 법 절차상 그냥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보존 등기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뭘 해야 된다고? 등기부 만들어 놓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한다고? 보존 등기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보존 등기라고. 신경 쓸 거 있다고 없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근데 규약상 공용부는 머릿속에 뭐만 해오자고? 표제부만 둔다. 이거를 맞은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틀려야 정상이에요. 틀려야 정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맞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두 분, 20%두 분이나 맞았어, 두 분이나. 훈련 맞았어? 왜 맞았어? 이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서 맞았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남이 생각 찍고 있는데 맞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찍어갖고. 그래. 그런 삐를 그냥 가지는데, 이제 뭐해?
그 틀리지 말아야 될 걸 틀린 거 있지? 그걸 잘 하라고 이제.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자네는 완전 성공이네. 모르는 거, 뭐 어렵게 나온 거 그냥 찍어서 맞고. 그렇게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틀리지 말할 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모르는 거 무조건 뭐예요? 남의 생각으로 가고. 그게 합격의 길이야. 잘하고 있어 지금. 자, 그다음에 자 65번은 뭐예요? 부동산 신청 의무에 대한 뭐예요?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얘기 나왔죠? 그건 그냥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 해두시고. 자, 의무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기본이니까 봐두시는데. 일단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는 뭐예요? 1개월에. 몇 개월이라고? 1개월에. 그 뭐에 관련된 얘기니까 표제부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하고 건물의 분합, 건물에 뭐라고? 면적 증감 나오죠? 건물에 몇실 나오는데 이렇게 건물의 분합이나 면적 증감이나 나온다든가 토지의 뭐예요? 지목 변경이라든가 토지의 면적 증감 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자, 어디에? 지목이든 면적이든 뭐예요? 건물에 표시가 된 것은 어디에 돼 있는 거니까? 표제부에 돼 있는 거니까. 다 무슨 등기하는 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에?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자, 뭐에 대해서만, 건물은 뭐예요? 50만 원에 뭐라고? 과태료가 있고. 땅은 과태료 없다 그랬죠? 근데 이번처럼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등기 나오는데, 말 그대로 어디 위에는, 토지 위에는 뭐예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인데, 이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면, 발견하는 즉시 뭐 하면 돼? 이거 의무 없어요. 즉시 소유권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 몇실 등기한다. 직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토지 전부가, 건물 전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몇실 됐을 때 몇실 등기죠? 이게 1개월이고. 자, 그럼 4번을 보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자, 출처보세요.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가 가능해. 언제 가능하다고?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 그 등기가 가능하게 된 말이 되게 이상하죠? 이미 뭐가 가능한데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써놨어 또? 가능하게 된 날부터 60일이래. 자,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 건물 다 짓고 건물 다 졌죠? 항상 뭐예요? 이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지고 언제 7월 달에 뭐 내고 살아요, 이거? 재산세 내고 살아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예요? 가능한 사람이에요. 가능하죠? 대장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예요? 언제든지 보존 등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누가 갑과 을이 뭐 했어요,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뭐예요? 이 계약 체결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무슨 등기 마치고 보존 등기 마치고 뭐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죠? 근데 갑이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줘야 되는데 몇 층만 줬어 지금? 2층만 줬어. 아직 1층 아직 그 위에 3층 못 줬죠? 그 얘는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왜? 보존 등기 하려면 뭐예요? 건축물 대장 만들어주고 뭐예요? 그 대장 만들고 대장 갖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자 보존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때 3자하고 뭐 했어요?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보존 등기 언제 해야 되는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 때부터. 그죠? 다 만들어주고 사용 승인 받고 대장 만들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두 번째 줄에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가 뭐예요? 가능할 때는 계약 날부터 60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한데 뭐예요? 가능하게 되는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문장을 가능하다는 말이 가능하다는 말을 맞으려면 그 두 번째 문장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 때부터 가능할 때부터 이기고 지금 문제가 뭐니까 보존 등기 가능할 때니까 그 계약을 맺은 날부터 60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4번이 답인데 그 보존 등기 답보다는 뭐가? 그 이전 등기 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증여 만약에 무상증여라면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매매라면 뭐예요? 매매는 언제까지 알았어요? 잔금 지급일 뭐라고? 잔금 지급부터 반대급부한 날부터 며칠이고 60일이고 증여 맺으면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고 60일이고 매매가 언제라고? 잔금 지급 반대급부한 날부터 60일이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66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하는 겁니다. 직권 얘기인데 자 직권 얘기인데 이거 자 이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 그 66번도 작은별 해두시고 자 직권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올바른 거랬죠? 자 66번은 여러분이 또 예상입니다. 예상외로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자 일단 뭐예요? 소유권 연등기 함에 있어서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뭐예요? 성명이 어디하고 등기 기록과 뭐 하지 않아요? 이거 부합하지 않죠?
등기명의는 뭐예요? 무슨 등기? 표시변경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함에 있어서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정보에 의무자의 성명이 등기 기록과 뭐 하잖아요, 이거. 부합하지 않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자, 뭐냐면 파는 사람의 이름이 안 맞아, 이름이.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얘기, 소유권자가 아니란 얘기. 소유권 아니죠? 그 소유권자가 아닌 님이 남의 물건 팔아먹잖아, 지금. 그러면 뭐예요?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건. 그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뒤에 뭐라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하게 되면 등기를 뭐 하겠다는 얘기지? 받아주겠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생각, 그렇잖아. 어떻게 등기관이 가만히 앉아서 등기 받고 있는데 등기부의 이름하고 신청서 이름이 서로 틀려. 근데 그러면 틀리면 뭐야? 알아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해줘? 말도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야, 지금. 만약에 이 문장을 옳게 하려면 뭐예요? 소유자의 의무자의 성명이 아니라 의무자의 주소가 만약에 다르다면 동일인인데 뭐가 다르면 주소가 다르다면 어차피 파는 거니까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뭐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등기관이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지. 절대 뭐가 틀리면 성명이 틀리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만 하세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자기 명의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단독을 할 경우에 자, 가처분권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뭐 할 때? 단독을 할 때 그 해당 가처분 이후에 경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로서 가처분과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 내용이죠? 자, 항상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모르지만 머릿속에 이건 꼭 중요하니까 외우라는 게 뭐라고 외우냐면 여튼간 내가 무슨 문제를 읽는데 무슨 단어가 눈에 뜨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예요? 자, 뭐 하는 거 이거? 권리를 말소한다 하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 뭐라고? 단독 신청 말소다 이렇게 외우지 않는 게 단독 신청 말소라고. 그래서 어디에 다시 지문을 읽어보면 3번에 뭐예요?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자, 자기 명의로 등기를 단독을 할 때 자, 거기 줄 치세요. 뭐라고? 해당 가등기 이후에 자, 줄 쳐보세요. 해당 가등기 이후에 뭐라고? 해당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유 나왔죠? 가처분 등기 이유 나오고 경제된 제3자 명의 등기 있죠? 그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그 등기를 뭐 할 때는 이거 등기를 말소하죠. 등기 말소 있잖아. 등기 말소. 가처분에 등기 말소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이거 직권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등기관이 뭐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직권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자, 의무자의 성명이 아니라 의무자의 뭐예요? 주소고 2번은 뭐라고 이건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실행된 제3명의 전세권 등기 나오죠? 자,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는 뭐 하는 게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양립이 가능하지 않는 것만 이렇게 누가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무전 등기 갑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 했죠? 그러면 이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가등기 해주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어요? 이거 팔았죠? 이 팔았을 때 그러면 가등기가 뭐예요? 시험에 학교에서 본등기 하면 이 소유권 등기와 이 소유 등기 두 개가 중복되면 안 되지. 소유권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분 등기 직권 말소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전세권이나 만약에 자, 문제가 뭐예요? 무슨 등기 했어요? 저당권 가등기 먼저 했죠? 자, 저당권 가등기.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저당권 자, 저당권 뭐예요? 설정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했다는 거죠. 가등기.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순위로 뭐예요? 전세권 등기 했다. 전세권 등기. 그럼 가등기 본등기예요. 자, 저당권 등기라고 본등기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저당권자가 이게 1순위죠. 그죠? 이 전세권자가 2순위죠. 그리고 이 저당권자 1순위는 2순위에 전세권이 있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이거? 전혀 안 써요. 이게 양립이 된다는 게 양립이. 이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이라면 양립이 안 되지. 똑같은 법이. 이건 뭐예요? 말소해야 되지만. 이게 뭐니까? 저당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은 뭐예요? 뭐가 되니까? 등기부상이 양립이 되니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말소하면 안 된다는 게 굳이 뭐로 말소하냐는 게 양립이 되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면 안 된다고? 직권 말소하지 말라. 이게 말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
그다음 자, 그 4번은 외우셔야 되겠죠? 뭐가 나오면, 수용 나오면, 뭐하고 뭐는 말싸지 말라고, 지호권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뭐예요? 마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할 때,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하는 대지권 뜻 나왔죠? 대지권 뜻. 그 대지권 뜻 등기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표제부의 사항란에. 사항란에. 갑 긁고 사항란에. 그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직권에. 대지권 등기는 신청받아서 하는 거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어디에? 일동 전체 자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으면 어디에? 일동 전체 표제부에 하단부에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하단부에 이 하단부 있죠? 하단부에요. 대지권의 표시. 우리가 그런 건 등기는 뭐예요? 이 대지권 등기는 신청받고 하는 것이고 어디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갑굴구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게 뭐라고 이거? 대지권 뜻 등기. 대지권 뭐가 나오면 뜻 나오죠? 뜻. 이 뜻 등기 나오죠?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하는 것이고 이 대지권 뜻 등기는 뭐예요? 시읒. 맨 끝에 시읒으로 끝나니까 시읒이 뭐라고 이게? 무슨 난? 사항난이 한다. 갑불구에. 대지권 뜻 사항난. 대지권 뜻 뭐라고? 사항난. 뭐가 아니고? 표제부가 아니고 뭐라고? 사항난이다. 사항난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 자, 직권 얘기 5번이 뭐라고? 5번은 뭐예요? 진짜 직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66번 문제 생각보다 잘 맞으셨고 자 제가 기쁩니다. 그 다음 67은 다음 중 의무자의 지정에 관해 뭐한 거 틀린 거 의무자다. 작업별 합니다. 작업별 꼭 작업별 해두시고 작업별 해두시고 자 그래서 보면 전세권의 목적이 저당권 등기의 의무자는 자 전세권의 목적이 저당권 등기하죠. 뭘 목적으로 있고 지금 전세권 등기가 을구에 돼 있고 자 이렇게 을구에 무슨 등기가 돼 있고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1번에서 지금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저당권 등기했죠? 그래서 여기 1-1번에서 1번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저당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의무자는 뭐예요? 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닌 누구라고 이거? 전세권자가 당연히 의무자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뭐였어요 이거? 증액했죠 증액. 자 근저당권 채권적 증액 뭐라고 뭘 뭐든 간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그냥 증액이란 단어가 보이면 외우지 않는 게 증액. 증액 단어 보이죠? 자 감액하고 증액이란 단어가 보이면 액자는 같으니까 이 증자 봐서 동그라미 뭐예요? 인감용 내야 되고 그죠? 인감 내야 되고 동그라미 인감 뭐예요? 동해 동그라미 의무자가 누구라고? 인감 내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거? 소유권자가 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다른 말은 뭐예요? 자, 설정자죠, 설정자. 설정자니까. 자,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증액, 동그라미, 별리 등기 할 때 의무자는 누구라고? 설정자가 소유권자다. 설정자가 소유권자니까. 반대는 뭐예요? 감액하면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고? 권리자가 되는 거고. 이거라도 외우라니까.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다른 말로 뭐라고? 소유권자가 근저당권 뭐하는 자다는 얘기예요. 설정하는 자다. 설정하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설정자가 소유권자인지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권리자. 근저당권 뭐라고? 설정자는 뭐예요? 당연히 의무자. 뭐 할 때? 증액할 때. 그래서 다시 뭐라고? 동그라미, 인감명, 동그라미 의무자 누구? 소유자. 이 소유자가 누구라고? 설정자. 설정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후 부동산 소유권이 3자에게 뭐가 됐다 하더라도 이전됐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원래 소유자 즉 가등기 뭐라고? 의무자지 누가 아니라는 게 이거 제3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경료된 후 그 부동산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됐죠? 원인 무효로 저당권 좀 이거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4번은 뭐예요? 4번은 민법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원인 무효로 저당권을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자는 뭐예요? 갑만 해당되고 을은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현재 소유권자가 해당되죠? 왜? 원인 무효니까 물건조 청구권은 물건자한테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도 한 6년 전에 나왔고 민법 시험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요 갑 있죠? 갑 있고. 자, 어디에? 자, 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뭐예요? 설정됐죠? 그러면 갑이 을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지금 이게 갑을병이 어떻게 써있나? 그 을에
갑이 그 을에게 전됐죠? 지금 누구한테? 자, 갑이 누가하고 이게 병하고 저당권 등기했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을한테 넘어갔죠?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 근데 이 갑하고 병하고 이 저당권 등기가 뭐가 됐어요? 원인무효가 됐죠? 원인무효가 됐는데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갔고 지금 이 원인무효된 병이 을의 소유권은 뭐예요? 자, 원인무효에서 침범하고 있는 거죠? 침범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소유권자가 물권자니까 이걸 제거하는 건 물권적 초원권이에요. 항상 물권적 초원권은 누구한테? 전 소유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물권적 초원권은 현재 소유권자만 있으니까 누구한테만 있다고? 을이 해당되지 누가 갑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문제 나왔을 때 뭐까지 나왔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채무 변제고 두 번째가 원인 무효니까. 만약에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맞춰등기 할 때는 누구도 현재 소유권자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전 소유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봐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뭐라고 원인 무효일 때는 당연히 누가 물권적 초원권은 현재 소유권자만 돼 있는 사람이니까 갑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을이다죠. 근데 저당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됐죠? 채무 변제에서 맞춰등기 할 때 의무자는 뭐예요? 벽이다. 아까 했죠? 자, 이렇게 저당권이 뭐가 되면 이전됐을 때는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 1-1번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갑이 2등기 말세달라고 신청하고 누가 양순이 뭐가 된다는 게 의무자가 되고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4번이고 그다음에 자 68번은 큰 별합니다. 크게 별표해 주시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판결에 관한 얘기죠?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판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뭐예요? 민사소송법에서 뭐예요? 자 판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행하라라는 뭐예요? 이행 판결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유물 분할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다음에 자 소유권 확인 판결. 그러니까 만약에 종중 땅 갖고 종중하고 뭐예요? 장자하고 뭐예요? 내 거다니까 싸우죠. 그러면 이제 소송한다는 게 소송하게 되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확인 판결이에요. 뭐라고? 자 이 땅은 김해김씨 석성공파 자 종중 뭐예요? 종중 소유 부동산임을 확인한다. 소유권을 확인한다.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그럼 모든 뭐예요? 모든 판결은 다 몇 가지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세 가지뿐이 없어. 세 가지. 그죠? 그래서 그 뭐 어디 또 보니까 그 L 쪽에 어디에 그 분이 또 이렇게 그 S분이 S분이 그 하여튼 그 누구야 또 S라고 하는 또 어떤 그 옛날에 미스 뭐 이렇게 그 저기가 거기한테 무슨 뭐 어디 지분을 되게 많이 줘갖고 왜냐면 그거 뭐예요 그냥 고생하고 살았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죠. 아 그리고 또 옛날 그 왕회장께서 이게 또 어떤 분이 미국에서 딸 둘이 와갖고 나도 누구라고 나도 뭐예요 나도 그 가족이라고 막 그랬던 짓잖아요. 그 친자 확인 그걸 소송하려면 뭐예요 그게 바로 무슨 소송이에요 이거 친자 확인해 친자 확인해 소송 그런 거예요.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판결 얘기 나오면 무슨 판결뿐이 없어요 이거 딱 세 가지뿐이 없다니까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뭐예요 이거 요 두 가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단독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이 형성 판결 중에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무조건 단독 있다야. 공유물 단독 있다. 공유물 단독 있다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결은 뭐예요? 확정돼야 돼요. 확정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자, 등기관이 만약에 이 신법원에서 원고가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고 판결 갖고 와서 등기하면 말소해줘. 근데 조금 있다가 뭐 한 몇 달 있다가 그 피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해갖고 또 와. 이제 뭐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또 한 1년 있다가 누가 또 원고가 뭐예요? 대법원에서 판결 받고 와. 뭐라고? 다시 말소해달라고.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등기관은 뭐예요? 니네 소송하는지 나 모르니까 판결 갖고 오려면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확정됐고 가져오라니 확정됐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서 받고 나올 때 뭘 갖고 와야 돼 이제. 그 법원에서 또 뭘 떼야 돼? 이 판결이 뭐가 됐다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뭐예요? 확정 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확정 증명서 가져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등기법에서 나올 때 뭐예요? 판결은 항상 무슨 판결이에요 이거?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뭐하고 뭐를 붙여갖고 확정이란 단어하고 무슨 단어를 판결이란 단어를 붙여갖고 뭐예요? 무슨 판결이라고? 확정 판결이다. 항상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뭐라고? 확정 판결. 확정. 확정 이행 판결. 확정 뭐라고? 형성 판결. 확정된 것이다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 증명서를 붙여서 갖고 와야지 판결서에 만약에 송달 증명서를 붙였어요. 그 등기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송달점에서 확정점에서 받아야지. 등기관이 확정된 걸 확인해야지. 그거 확인하자는 뭐예요? 계속 뭐라고, 자, 와갖고 계속 등기해달라, 말세달라, 등기해달라. 어떻게 그거 건드겠냐는 게 말도 안 되지. 이해됐죠? 그러면 항상 확정표니까 만약에, 자, 가집행 선고를 갖고, 가집행 선고를 받았어. 가집행. 그거 갖고 등기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니까. 무조건 무슨 판결만 가능하다? 확정 판결만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답으로 3가지 나온다고. 그 3가지가 뭔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가 원칙인데?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이행 판결이 이게 원칙인데,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판결 나오죠? 이 단어가 발견되면 뭐예요? 무조건 뭐라고? 단독 뭐예요? 단독 있다야. 뭐가 있다고? 단독 있다. 예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띄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눈에 띄면 단독 있다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단독 있다야. 그게 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으로 찾을 게 뭐예요? 두 번째 답으로 찾을 게. 누구만 가능하니까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등기 의무자가 하죠? 의무자가 하니까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당사자 나오죠? 패소한 의무자 권리자 나오면 이 패소한 사람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땅 자체가 몇 개로 나눠지니까 2개로 나눠지죠? 이거는 원고니 피고니 필요가 없어. 그거 따질 거 없다는 게요. 아, 이 공유물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인데, 자, 나누자니까 안 나눠갖고 소송하죠? 누가 소송하든 뭐예요? 누가 원고 피고든 필요 없다는 게요. 이 땅은 몇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2개 나눠지니까 뭐예요? 자기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피고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고, 무조건 그래도 일반적인 저기에서는 누구나 안 된다고 이거. 패소한 사람은 못한다는 게요. 그거 패소한 사람은.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 패소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거는 땅이 나눠지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자,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매매라는 계약은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10년 청구권이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이 판결은, 자, 이 판결 있죠? 소유권 연기 이행 판결. 이행해달라고 하는 뭐예요? 이행 판결은 뭐예요? 그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제한받지 않는다, 이거. 자, 이 얘기 지금. 항상 답은 3가지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을 꼬시려고 2개를 이제 들어가야겠죠? 4번, 5번 이런 걸 들어야 되겠죠? 그 지문을 읽을 거 아니야. 여러분 꼬시려고. 이게 항상 답인데 여러분 이제 또 꼬시려고. 그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그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들어가는 게 아까 이거예요, 이거. 확정 판결. 송달지면서 가집행 선고 이런 게 들어간 거라. 아니면 만약에 판결서에 뭐예요? 뭐가 원인이 없으면 원인 날짜가 뭐가 없다는 게 원인 일자가 없다는 게 원인 일자가 없으면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행 판결은 뭐라고 이게 선고일이고 이 판결 뭐라고 이거 선고일이고. 자, 그다음에 형성 판결은 시행이니까 시행이죠? 그게 뭐예요? 이 판결 확정일이다. 판결 뭐라고? 확정일이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자, 겉다리로 들어가는 거야. 항상 답은 몇 개 이거. 이 3개 항상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찍을 때, 그 항상 찍을 때도 뭘 찍으라는 얘기니까,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보라. 그러면, 자, 일단, 답은 뭐예요? 답은 5번이야. 왜? 뭐가 나왔으니까? 공유물 나오죠? 공유물 뭐라고? 단독 있다야. 공유물 문화 판결 뭐라고? 단독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1번을 보자는 얘기예요. 공정증서 나오죠? 공정증서 나왔죠? 공정증서. 안 배운 것 같은데, 공정증서 나왔죠? 거기서 이전능계 하는데 무슨 자 보였어요? 증자 보이잖아, 증자. 증자 보이는 항상 뭐라고 이거? 공동이야.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이. 하여튼, 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증자만 보이면 이전능계 할 때는 당연히 뭐라는 게니까. 공동이다는 게 공동.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요? 가집행 선고가 눈에 들리죠?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 눈에 자, 거슬리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다 그러면 틀리지.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많이 보던 거죠, 이제. 누가 나왔어요? 패소한 의무자 나왔죠? 패소한 의무자 나왔으면 있다, 없다? 없다지. 못하는 거지. 그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 3번에 대해서는 뭐예요? 중요한 거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패소한 의무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뭐예요? 4번도, 자, 판결 10년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야. 판결 10년 있다야. 판결 10년.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답은 몇 개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항상 찾아야 된다. 무슨 말 이해돼요?
이 세 개 중에서 답을 찾아야지. 엉뚱해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 항상 배운 데서 뭐가 답인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60%는 안 되지만 50%를 넘겼다는 자체가, 자, 고무적이니까. 뭐 하신 분은, 틀리신 분은 꼭 확인하라는 게 뭐라고? 몇 가지 배운 거 셋 중에 하나를 항상 답으로 찾고 그 중에서 찍어야지. 아무거나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꼭 확인하라는 게요, 그걸. 이해했죠? 그 다음에, 자, 69번에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서면은, 자, 이것은 뭐예요?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 하나 해두시고. 뭐에 대해서 틀린 거 얘기 나오면, 일단 개판 소유는 뭘 받는 거니까 거의 받습니다. 자, 뭐라고? 개판 소유는. 자, 이렇게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자, 개판 뭐라고? 소유는 뭘 받는다고? 거의 받는다.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나오죠? 그 판결은 뭐예요? 조서 같은 거, 일락조서, 화해조서도 뭐예요? 판결과 유사하니까 동일한 효를 가지니까 어디에도, 조서에도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거의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받는 거지, 말소 등기라든가 가등기할 때 거의 받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뭐예요? 계약 이전 등기 거민이 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그 2번에, 자, 등기 원인 증명하는 뭐예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조서 나오죠? 자, 이전 등기 판결 나오죠? 거미 받는다, 안 받는다? 거미 받아야 되겠죠? 개판 소유는 뭘 받는다고? 거미 받는다. 개판 소유. 몇 번 문제다? 69번 문제니까, 예. 자, 다행입니다. 저 까먹지 않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많이 맞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답이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원인인서에 해당됩니다. 절대로 뭐라고? 시험 문제 요즘은 등기 원인 증서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답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간에 다 뭐에 해당한다고? 등기 원인 증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서를 받아서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미 받을 수 없죠? 예외가 두 가지. 허가서 받는 거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을 때는 거미를 받은 걸로 보겠다는 점. 그다음에 자, 뭐라고 여기 유언 증서가 뭐예요? 원인 증서가 된다 써 있죠? 그건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다 그랬어.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70번은 뭐예요? 70번 문제는 자, 세무합니다. 세무. 자, 시험 문제 올해 등기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그래서 항상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면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소에 직접 와서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뭘 준다고? 등기별 정보 줍니다. 이렇게 보존 등기 맞췄죠? 얘한테 뭐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별 정보 줘요. 이전 등기 맞췄죠? 이렇게 뭐예요? 법무사 돈 주고 법무사 시킨 것도 본인이 온 거나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관이 뭐 했거나 직권했거나 아니 뭐예요?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갑이 승소하는 무자가 뭐예요? 등기해줬거나 이거 다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의 이전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가 아닌 채무자 변경에 한 근저당 변경 나오죠? 그건 변경 등기할 때 채무자가 바뀌는 거지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권리자가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닌 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근데 4번에 뭐예요?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를 했죠? 공유를 거쳤죠? 새로운 사람이 하나 올라갔죠? 이건 뭘 준다는 거예요? 등기표 정보를 줘요.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권을 취득했으니까 가등기권자인데 뭔다 등기표 정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